다음은 곧바로 이어서 박지원 신내수 네트워크 협업여센터 소장님의 사찰 재정의 문제점과 공동체성 회복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요, 4차의 공동주체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4차의 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좀 제안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 비교의 위기,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서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비교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글자 300만 원 이탈, 출가자의 국공 감소, 불평등의 시야와 각자 고생의 확산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출가자는 1999년을 정점으로 지난 20년 사이 3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출가자의 감소는 출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승가 교육기관의 존폐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전국 14개 사찰 승가대학 가운데 학년별 정원 10명 이상의 규정을 충족하는 승가대학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도 수련제 정원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불교 인구 300만의 감소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종교인구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수도권 내에서는 개신교, 천주교에 이어서 불교가 3등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요. 특히 한국 불교의 가장 인적 기반이 큰 영남불교에 있어서 전국 불교 인구 평균 감소율보다 훨씬 높은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신도의 이탈도 가속화되면서 4차의 종속이 이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산업종에서는 실제 주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는 탈중주와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젊은 층의 도시로의 인구 중에 사회적 원인도 있을 것이지만 한국 종교문화연구소 윤수영 이사는 한국 종교가 종교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즉, 헬조선 시대라는 이름으로 암울한 미래와 과도한 경쟁 등 우리 사회는 종교 욕구를 증대시켰지만 종교가 그 피난처 역할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불신만 초래했다는 진단이고요. 한편 사회적 능력도 큰 문제인데요. 촛불혁명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단은 사회적 흐름과 좀 달리 폐쇄적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을 사유하고 있으면서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해양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래서 불교 고유의 공동체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조계종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 전체 18.9%, 불교인 내에서는 57.5% 수준으로서 타 종교의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도 수준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꼽고 있는 게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그리고 불교 지지단의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요. 이렇듯 이 조사를 보듯이 불교에 대한 기실의 핵심은 재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의 분개 및 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찰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신비의 시중들이 사여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불교 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불교 내부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세계와 생활세계의 다양한 공동체 복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사회적 흐름과도 매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이웃 종교들은 이런 공동체를 선교 전략으로 지금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글은 불투명한 재정이 공인물로서 공동체 정신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찰의 공동체성 회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번째, 사찰의 재정은 사방 승물로서 공동 수위와 평등 분배해야 합니다. 사찰에 보시된 정제는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승가 모두의 수행의 이로운 방향에서 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단에서는 지나친 소유의 불규정에 노출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삶이 강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방 승물의 취지에 따라 수행과 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어하고는 남는 정제는 사찰의 공물로 보존되어서 공동체의 유지와 수행과 정법이라는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단에서는 신도의 보시물 또한 균등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 처분 또한 교단의 행정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결말하는 갈마의 형식을 통해서 직접 민주제적, 만장일치를 택하고 왔습니다. 승물의 교단 소유는 개인적 소유 금지라는 불교의 기초 생활 윤리관과 큰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경물의 분배에서도 철저하게 평등분배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탁발하여 얻은 음식이라도 4등분해서 하나는 사승에게, 하나는 병든 비구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는 조류에게 베풀어주는 분배 형태로서 평등과 자비라는 불교의 종교적 이념이 내재되어 있는 불교 경제 실천 윤리를 백미할 수 있습니다. 시주물의 공동소유, 공평한 분배의 원칙은 대중 스스로가 승가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과 계급이나 직업, 성별 등 그 어떤 것에도 관계하지 않고 평등한 화합주의라는 공동체의식, 그리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불교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원칙과 정신에 반해서 오늘날 사찰 경제는 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된 채 불평등과 재정의 사유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사찰 재정의 가치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성, 책임성,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입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성과 책임성은 사찰은 공동체이고요.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사찰이 행하는 관리 활동과 의사결정의 주체적 책임은 주지 등 특정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성원 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공공성은 사찰의 재정은 사찰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해양하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만을 위한 관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사찰의 재정을 집행할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사찰 시설을 사회 공개해서 누구라도 사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찰이 동체 대비를 실천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효율성은 사찰의 재정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계획한 바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투명성은 사찰 재정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개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찰 가치 5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사찰 재정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욕망에 기반한 수익구조에 의해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탁께서는 남의 어려움을 보고도 자비심과 연민심이 부족해서 외면해 버리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반성하게 하고 선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시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이 보시바라밀은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사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에서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승경전에서 또 이런 보시바를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수행방편인 보시가 사찰에서는 어떻게 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단은 해방 후 태구중과의 정화 불사 과정에서 후송득으로 상당한 삼보정제의 유출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사찰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빠르게 받아들인 불교는 기도 축원득 기복적 요소와 그리고 불사라는 외형적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교의 공동체 정신을 내려놓고 대신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빠르게 수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한국 사찰은 각종 불사 등 외형학점에 치중하고 끊임없이 각종 기도와 제, 불공, 불사 등 신도들의 개인적 욕망과 욕구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도들도 이러한 청정한 보시행보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서 개인적 성공과 개인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각종 불공, 기도, 추공 등에 몰리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하여금 물욕에 갇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공과 욕구 충족에 매달리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 정신에 깊이 물들은 한국불교는 신도들을 보시를 통해서 수행공덕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욕망을 더 두텁게 하는 방식으로 사찰 수입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대면 종교인 불교가 비대면 종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대면 종교인데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탁마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탁발도 단순히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세계로 나아가서 주민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생생한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확인하고 들어주기 위한 전법의 방편이고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대면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찰 모습은 어떠할까요? 일단 각종 사찰에서의 추원과 기도는 신도를 등지고 라틴어로 미사를 보는 카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이전실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법문은 토론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도시의 창업일을 얘기하기보다는 각종 불상, 무슨 기도, 무슨 제, 무슨 입회 등 신도들의 개인적 욕망을 자극하게 바쁩니다. 사찰의 주요 수입원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 또한 대표적인 비대면 수입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호를 소유자에게 맡기고 있고요. 그 유지 관리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소유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이런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교적 방식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사찰 수입의 상당 비율을 문화재 관람료가 차지하고 이에 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찰 공동체 유지와 수행, 포교 등의 전법에 필요한 사찰 재정은 신도들의 청정한 보시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찰 구성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사방승과 정치의 상실로 인해서 승물, 재정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찰 재정은 공유물로서 승가에게 평등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의복, 의료, 다비 등 수행생활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개개인에게 지금 해결하도록 맡겨놓고 있고요. 사찰 재정이 이러한 기능, 공유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설사업이나 토굴, 개인 연금 등으로 사찰의 재정들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단 또한 출가자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고 규범인 종원에서조차 출가자 삶에 대한 보장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 무량 사찰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무량 사찰 주지가 되기 위해서 종회의원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선호하게 되고요. 자기 세력의 이해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 모임이라는 계파를 형성하게 하고 선거 때마다 이협 집산하면서 종단의 권력 구조를 장악하고 그 결과물을 나눠 가지는 이런 정치 논리가 지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파의 이익에 따라서 종원종법이 적용돼서 결국 종원종법이라고 하는 규범 자체가 무력화되고 사사화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금권선거 등의 문제가 되게 되면서 이런 악수단의 과정이 재정의 사회를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찰 구성원의 참여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찰은 사찰 구성원의 참여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불교를 주지불교라고 지금 하듯이 현재 불교는 주지의 뜻대로 운영되는 등 주지는 사찰에서 재앙적 위상을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종단은 종단에 분담금 등을 납부하면 특별한 통제나 규정 없이 주지의 의지에 따라서 사찰 재정이 자주되는 형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사찰 운영위원회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사찰의 예산결산 등 재정에 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보완된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찰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사찰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사찰의 주지 또한 사찰의 구성원들에 의해 뽑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신 분보다는 문중이나 이런 종책 모임 등에 의하여서 그 세력에 속해 있는 승려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계종의 종원 자체는 사찰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숙물의 공유 등 공동체로서의 운영 권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찰 구성원들이 사찰 내에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부재하고요.
대중공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다양한 언론, 뭐 토론장이든 공론장이든 이러한 장들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더욱 좀 통제되고 닫혀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해종언론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앙종회의 모니터링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종당 권력에 의해서 기획되는 테두리 안에서 뭐 대중공사 같은 것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명성의 정의인데요. 한 4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관리에 대한 편향적 관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찰 재정 관리는 주지 책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신도들은 이러한 재정에 관여해서는 안 되거나 뭐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재정 관리에 대한 편향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찰의 주인은 승려와 신도의 구성원들이고요. 이들이 주체로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재정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재정 집행 기준인데 사찰마다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그 예산과 무관하게 주지스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활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게 보여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재정공개의 폐쇄성입니다. 재정관리 정보가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에게만 공개되면 사찰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수동적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사찰을 바라보는 또 외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정 집행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은 그 절에 대해서 개선의 방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재정을 독점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혹의 손길에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재정의 사유의 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계사, 보문사 등 일부 규모가 있는 사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등에 의해서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찰의 재정 관리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찰의 활동 자체를 숫자로 외부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전법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를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사회가 불교를 외면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형식적 감사인데요. 사찰에 대한 감사는 교구본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만 되게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사찰이 잘 있는 정도 이렇게 순회해서 한두 시간 보고 오는 이러한 형태의 형식적 감사이고요. 또 이제 재정이 우량된 사찰 같은 경우는 중앙종회와 충무원이 합동감사를 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전문적 지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사찰을 돌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눈감아가거나 또는 대충 넘어가거나 퇴직 처리하는 경우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조치하는 관행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요 재정 담당자가 상자 스님 또는 속가 친처인 경우가 좀 많아서요. 이런 문제들이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야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결국 종원용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자정력 상실로 신뢰를 잃어가게 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불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세 가지 불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사찰 재정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는 것들이 사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교가 대면 종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신자주의의 무한 경제가 이윤추구의 전쟁터에서 요새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고 익명성으로 계속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1인 가구가 지금 3분의 1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 결국 이 다인 가구가 지금 해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이것을 1인 가구로 쪼개면 하나의 턱을 4개를 팔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면서 끊임없이 개인들을 고립화시키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비대면을 좀 강요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사찰 또한 이러한 방식이, 그러니까 대면의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의 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찰 제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면 방식조차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사찰의 이 재정 수입원들을 바꿀 수는 일거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참여를 통해서 신도들의 주인의식을 높여가면서 신도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면 사찰 재정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욕망을 내려놓고 바른 보시를 할 수 있도록 신도들이 접촉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신도들 스스로가 소모임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전개해야 되고, 가능하면 10여하고 이내 범위 내에서 구역법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신앙활동과 자기 삶을 나누는 이러한 좀 활동을 전개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찰 또한 사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험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적 지향의 사찰의 비전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불교는 승가하는 공동체로 이제 시작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불교의 교리를 좀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좀 아시아의 참일고와 같은 그러한 좀 현대적 교리가 좀 생겨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대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개념, 지금 같은 고유의 사찰 개념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대중들이 모이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좀 상상력을 확장한 이러한 도량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찰의 원흉살림의 회복인데, 이 원흉살림의 가치는 참여, 협력, 공동체적인 평등과 소통입니다. 사찰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되고, 이 양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이제 불법을 설치하고 이제 도량을 맞는 건데, 지금 이러한 양자가 평등이 아니라 상관관계로 지금 이해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려와 신도뿐만 아니라 승려들 간에서도 이 소임에 따라서 이제 위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출가자와 제가자, 소임과 대중의 구분은 사찰의 원흉살림을 방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평등공동체인 사찰에서 소임을 이제 회속적 권력으로 이해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지의 재앙적 권한이 확장되고 주지불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신도들을 포함한 사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 게 말사 주지의 재형적 주지의 권한들을 낮추고 사찰 구성원들에 의해서 주지가 추천되고 함께 뽑힐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부본사 주지 스님이 일방적으로 주지를 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해당 사찰 주지를 뽑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사찰을 독사리처럼 운영하는 주지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찰 구성원들이 주지의 해임이나 파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단이 받아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신도제 참여의식, 주인의식인데, 원흉살림에 대한 스님들의 열린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사찰의 주인으로서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찰 운영에 참여하고 신대를 활성화하고 사찰의 주요 의사결정하는 행사에 관여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지고, 그러한 역량들이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성 확립에 대한 승봉경입니다. 승가공동체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승가공동체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불자들이 좀 불교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승보 공양의 원칙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그 원칙을 지키도록 발심을 할 때라고 보여지고요. 말없이 이제 수행과 정법에 진력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찾아내고 이분들을 어떻게 외호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 사찰 재정이 불사 등 외형적 규모로 확산되고 치우치지 않도록, 또한 그 사찰 재정이 공유물로서 수행과 전법에 쓰일 수 있도록 사찰 운영에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개진하기도 하고, 시주를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사찰 재정을 공개하도록 해당 사찰에 요구를 하고 그런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조계종 자체가 빈익빈 부익과 심화되고 승려 개개인이 각재도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찰의 유산, 사찰의 재정은 출가자의 소유물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의 이름을 갖고 있는 1600년 내려온 이 유산 자체가 또한 출가자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시된 승물이 정제로서 공평하게 사용되고 출제가 모두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후대에 좀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조계종단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노력들이 안 된다면은 부채 제세 당시에서 제가자가 후산비 비구들을 교환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와 같이 새로운 승무 공양 운동의 사례들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적 신뢰를 좀 회복해야 하는데 잘 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지금 사회적 가치 실현이 지금 되게 사회적 화두인데 이런 문제에 불교가 어떻게 접근하고 동참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데 현대에 맞는 사회교리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공유와 공평한 분배를 통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한 대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의사결정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마음수행과 교육 훈련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고 생체적 삶이라는 대안적 시각 그리고 마을 중심의 도시적 삶에 대한 수범 취재 윤리 등 이러한 부분들이 불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찰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5가지인데 실질적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 예산이 아니라 1년 계획들을 신도력과 함께 실질적 운영할 주체들이 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좀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그리고 재정 담당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 속가의 인척이나 상자들이 재정 담당자가 되지 않는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 또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 그리고 필요에 따른 엄격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확보는 이제 재정 공개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재정 공개를 모든 사찰이 홈페이지든 사지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좀 대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일단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수석께서 예전에 말씀하시면 월정사 중고시 입장 때 해보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찰의 재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공동체와 사방선거 정신을 지향할 수 있는 대안들을 잘 마련해 주셨습니다.